남혜성 당장님께서 역학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병상 자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역학 부분에서 역학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부분은 이제 방역이 주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치명률을 낮추는 부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치명률은 약 3.97%인데 우리 대전시는 166명의 2명이 사망해서 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7월 27일 기준이라서 조금 통계가 다르긴 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5일 이전까지는 약 100일에 걸쳐서 46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6월 15일 이후에는 33일 만에 1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의 여러 가지 병상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인근 지역까지 환자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병상을 생각할 때 병상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 함수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평균 입원일이 166명이 이제 20.8일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한번 입원을 하면 차지하는 기간이 있고, 물론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 다르겠죠. 옆에 수조를 보시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있고 또 고여 있는 물이 있는데, 병상은 이 고여 있는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대전시 코로나 환자들 주로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기관들인데, 충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6월 15일 이전까지는 앞부분이 좀 담당을 했었고, 6월 15일 이후에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 또 천안의료원, 청주의료원, 천안에 있는 중부권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또 임시 생활시설들도 이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도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제 환자들이 이 대전 시내에서 어떤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때 이 거리 문제, 공간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안에 혹은 충북대, 충주의료원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이제 멀리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 7월 22일 기준으로 우리 자체 병원에서 코로나19 재난대책기구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15일 이전과 이후가 조금 양상이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이 뒤에 보시면 7월 여기 보시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분들이 최대 5명까지, 특히 이제 120명 다뤘을 때 이때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역시 더 높았고, 이 기간 중에 단기간 발생하고 특히 방문 판매업에 가입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전시 코로나 환자들 병상 이용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활치료센터, 경증을 대응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나 허리를 담당하는 시립의료원,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 병원급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다루어야 되는 충남대 병원부터 먼저 입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원해서 좀 환자 추이를 보다가 환자 치료 경과가 처음부터 중증이 아니고 또 중간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서 있다가 환자 상태를 봐서 경증이 되면 경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보훈병원과 제2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그 일을 담당했었는데 그리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5일 이후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권역별 병상 공동 이용 방침이 있어서 이제 충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안에 과연
병상이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음압 병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시 안에는 전체 병상이 2925개가 있는데 그중에 종합병원급이 5,340개가 해당되고 5,340개를 다시 좀 종합병원별로 보면 충남대학교 병원이 약 1,300여 개, 건양대학교 병원이 830병상 정도 이런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상이 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환자들, 중증 환자들 치료, 일반 환자들 치료를 계속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음압 병상이 될 텐데 음압 병상은 충남대학교 병원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14개가 있는데 1인실이 8개, 2인실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동을 이동형 음압기를 통해서 일반 음압 병상으로 22병상을 운영해서 총 36병상을 운영했었습니다. 7월 27일 현재 이런데 최근에 이제 환자가 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8월 1일부터는 일반 병상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은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격리 중환자실을 또 300병상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와 또 외래 진료실에서 5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확충하면서 5개를 지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이 되면 5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이제 음압 병상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대전 보훈병원이 그 28병상을 확보를 했었고 제2시립 노인전문병원이 79병상을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4월 6일까지 한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현재 음압 병상 소위 이제 병상으로는 64개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6월 15일 유행 때 병상이 부족해서 다른 인근 지역으로 환자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혜성 단장님께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잘 말씀을 예측도 해주셨는데 사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시나리오 1000, 3000, 7500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구의 사례를 봐서 인구 집단의 0.2%에서 0.5% 정도가 2차 대유행 때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3,000과 7,500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1,000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래에 대구광역시에서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5일 만에 누적 100명이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일 만에 하루 최대 741명이 발생을 하고 2주 만에 3,000명을 돌파를 합니다. 전체 한 6,900여 명이 됐는데 대구광역시의 모든 그 의료기관들이 동원되고 하더라도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이번 여러 군데 환자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대전시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최근에 유전자 연기 서열이 좀 다른 그런 그룹들, 바이러스 그룹들이 있고 또 이제 2차 유행 때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한다면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으로 시작해서 R 값을 1.5로 그리고 60일 동안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때 기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얼마나 생기느냐 넓게 퍼지는 중요한데 가정을 60일 동안 유행한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첫 환자가 생긴 이후에 7일 만에 누적 64명이 돌파를 하게 되고 20일 만에 최고 1일 최고 60명 26일 만에 누적 500명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밑에 별표로 보시면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64병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병상이 다 차버리고
생활시설 100개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2주 만에 다 환자를 차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본에서 결국은 인근 지역까지 공동 대응하자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천명이 발생하더라도 중증도가 중요한데 최중증과 중증이 41명, 중증이 118명, 그다음에 경증이 841명으로 가정했을 때 결국 최중증, 중증의 27병상, 중등도형의 58병상, 경증의 741실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사실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지난 우리 대전시의 경험을 통해서 병상만 확보된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병상과 인력과 장비가 한 세트로 돼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생활치료센터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풀링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용한 것은 한 100실 정도고 언론에서 보도된 대전시에서 계획에 따르면 약 626실이 있는데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리허설도 필요하고 사전에 인력들도 다 상세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같이 공개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환자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명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막 산소화 장치라든지 인공호흡기가 과연 다른 병원에는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개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또 전문 의료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지난 메르스 때도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결국 보상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미리 계획을 통해서 불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미리 대비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훈련도 미리 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